안녕하세요, 마요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짙붉은 이 피바다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앞자리 이 7을 또다시 보게 된 건데요.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5%가 넘는 이런 하락을 또 보이게 되니까 이 알트들, 지금 뭐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12%, XRP는 마이너스 10% 정도로 이 알트코인들이 더 많은 낙폭을 또 키우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코인장에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느냐?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또 월요일이잖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블랙 먼데이의 역사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국내 증시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4.4%, 뭐 코스닥도 마이너스 3.8%,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일본의 니케이도 마이너스 6.5%, 호주도 마이너스 4%,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상해 종합이 마이너스 9%, 뭐 항생도 지금 마이너스 9.99%, 뭐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아시아 증시에 폭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이 뭐 갑자기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긴 했어요. 그래서 이 미 증시의 금요일 이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진짜 짙붉은 폭락세가 나오면서 뭐 애플도 마이너스 7%,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7%, 테슬라는 마이너스 10% 정도의 엄청난 폭락이 나왔던 건데요. 그런데 뭐 이것이 금요일 하루만 이랬던 것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지난주 목요일부터, 그래서 S&P 500 같은 경우가 목요일에는 마이너스 4.8%,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5.9%로 전일보다 좀 더 낙폭을 키웠던 것인데,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밤 10시에 미 증시는 과연 또 어떻게 개장이 되느냐, 아마 그것이 또 문제이긴 할 겁니다. 그러면 미 증시가 개장이 되기 전에 현재 이 미국의 선물 시장을 또 체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미국의 선물 시장의 시세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.2%, S&P 500이 마이너스 2.8%, 나스닥 100도 지금 마이너스 3.6%로 이게 오전만 해도 이 나스닥 100 같은 경우가 한때는 또 마이너스 6%를 넘기기도 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조금 뭐 그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, 그럼에도 지금 뭐 마이너스 3.6%, 7%라는 것은 상당한 이 폭락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이러다 보니까 뭐 이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5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목요일, 금요일날 이 미증시가 폭락한 것에 비해서는 이 비트코인이 상당히 선방을 했었는데요. 특히 이 금요일, 이 미 증시가 폭락을 보였을 이때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폭락이 나왔었는데,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잘 버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, 일요일까지도 좀 선방을 했다가 이제 어제 자정이죠. 이제 7일 0시가 넘어서 월요일이 시작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잘 버텼던 이 비트코인이 82K에서 이제 오늘 아침 대략적으로 한 8시 한 반까지 77K까지 폭락을 또 보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도 좀 살짝 반등하나 싶더니만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. 그래서 일봉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77.1K까지 터치하긴 했지만 이때가 이번 조정장의 현재까지의 바닥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때가 76.6K까지 터치를 했는데,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때의 그 저점을 깨진 않았지만 지금 어제 일봉을 보시는 것처럼 요 300일선을 가까스로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지금 현재는 300일선을 살짝 깨고 또 소폭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봤을 때 이때 이 76.6K를 결국엔 다시 깨고 내려가면서 신저점을 새로 경신을 하느냐,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역시도 뭐 지난주 목요일, 금요일 미 증시가 폭락장을 보였을 그때까지만 해도 좀 잘 버티나 싶었지만 결국엔
이제 월요일이 되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이 시장의 공포감은 이제 점점 극한으로 치닫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볼 수가 있느냐?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매크로 지표들, 그 중에서도 이 미 증시의 흐름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미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낙폭을 더 키우느냐, 이것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지금까지와 또 앞으로의 이 미 증시를 과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? 그것을 또 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, 그럼 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. 이것이 S&P 500의 지금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요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. 그런데 제가 딱 요 200일 이평선, 이 선 하나만을 지금 표시를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가 S&P 500에서는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.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 S&P 500의 200일선에 해당하는 것이 이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는 200주 이동평균선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일이 아니라 200주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,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일 이평선을 잘 지키다가 이제 지난 2022년 폭락장 때, 이때는 또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한동안 또 보이기도 했었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또 올라가면서 요 200주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지지선이자 강세와 약세를 좀 구분할 수 있는 요런 기준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비트의 200주 이동평균선에 해당이 되는 것이 미 증시로 봤을 때는 요 200일 이평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이어나가다가 요런 조정장이 왔을 때 200일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뭐 살짝씩 깨긴 했지만 결국엔 지켜주면서 이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뭐 이때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도 요 200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이런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현재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요 200일 이평선을 상당히 지금 깨고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하락을 한 거잖아요. 그래서 S&P 500 같은 경우가 고점이 6147포인트 정도 됐는데 현재는 5074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만약에 오늘 증시가 뭐 3% 이상의 하락만 보이게 된다면 이 5000포인트도 깨지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현재 이 200일선이 57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금 뭐 5000선이 위태롭기 때문에 현재 이 200일선에서 상당히 좀 크게 이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좀 200일선에서 크게 이탈한 적이 언제였느냐? 제가 이렇게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놨거든요. 그래서 이때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일어났을 2018년도 그때이고, 그리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로 이 200일선을 크게 이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때였어요.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양적 긴축이 시행이 됐고 그것으로 촉발된 2022년도의 대폭락장, 이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도 요 200일선을 크게 이탈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에서도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, 이때 무역전쟁이나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200일선을 이렇게 이탈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차 회복을 하면서 다시 이런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이탈하긴 했지만 반등세가 나오면서 재차 요 200일선을 회복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이런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거예요. 그런데 2022년도 이 대세 폭락장 때,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의 큰 폭락이 있었던 그때잖아요. 그런데 이때의 미 증시도 보시게 되면 이때는 200일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200일선을 시원하게 뚫지를 못하면서 재차 하락을 하게 됐고, 그리고 또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요 200일선을 끝끝내 넘어서지 못하면서
다시 추락을 하면서 요때 저점까지도 또다시 경신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200일선을 계속 뚫어내지 못하고 그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길었던 긴 하락장이 지속됐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한 가지 명확한 점을 우리가 또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요. 그것이 무엇이냐? 요 200일선이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해야지만 요때 2022년 대세 하락장처럼 긴 하락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때처럼 한때는 200일선이 뚫렸지만 재차 상승을 이어가는 요런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200일선을 반등이 나올 때 좀 시원하게 뚫어주느냐,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S&P 500이 재차 200일선을 뚫고 상승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서 비트코인 역시도 반등세가 나오고 또 새로운 이 올타임 하이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인 것은 이때처럼 미중 무역전쟁이나 코로나 때처럼 일시적으로 가게 되느냐, 아니면 2020년도처럼 길었던 이 폭락장으로 가느냐. 그래서 만약에 이때처럼 가게 된다면 이것은 시즌 종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과 비슷하게 흐름이 나올까 저 나름대로 예상을 해봤습니다. 그럼 우선적으로 지금의 하락이 무엇으로 볼 수가 있을까?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 트럼프발 관세 이슈로, 그러니까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때 미중 무역전쟁과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때 2018년도에 미중 무역전쟁도 이건 역시도 트럼프발 이슈였잖아요. 그런데 지금 역시도 이 관세 전쟁이 트럼프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의 케이스는 이때 2018년 무역전쟁과 상당히 좀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현재 이 관세 전쟁은 2018년 무역전쟁의 좀 연장선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때 2022년 길었던 이 폭락장, 대세 하락장의 경우는 이때 같은 경우는 인플레로 인해서 금리를 계속 높여가던 그 시기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이 유동성을 억지로 좀 틀어막으면서 길었던 이 폭락장이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당시의 그 시기는 돈줄이 억지로 좀 막혔다,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때 조였던 그 유동성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때 조였던 그 돈줄을 지금은 확 풀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때보다는 금리를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이번 달 4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을 또 시작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QT의 한도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이는 것을 이제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었고,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좀 유동성을 푸는 효과가 있다.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황은 2022년 지속적인 폭락장이 나왔을 그때 상황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때 2022년과 비슷하게 긴 하락장으로 가기보다는 저는 이때처럼 미중 무역전쟁처럼 일시적인 조정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아마 미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증시가 이 자산 시장이 초토화, 개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이 쫄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트럼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거든요. 뭐라고 나왔냐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트럼프의 관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, 기업, 시장이 압박을 할 것이다,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거든요. 그런데 이 트럼프의 공화당마저도 선거 완패라는 공포가 엄습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폭주에 발칵 뒤집혔다,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선거 완패라는 것이 내년도 11월에 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또 있거든요.
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미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 트럼프가 크든 작든 어쨌든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 이 트럼프가 한 발 좀 물러서는 그래서 그 시기를 연장하던가 일부는 나라와의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조정을 한다던가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이 S&P 500의 RSI를 보시면 금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23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30 아래로 이 RSI가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23이면 상당한 이 과매도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의 이 RSI를 봤을 때 지금 이 위치에서는 요런 반등세가 언제든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당장 월요일에 반등이 나올지 선물 시장을 보면은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을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장 끝까지도 가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일단 현재의 그 폭락세가 좀 멈추게 되면서 반등이 나올 그 시기가 이 RSI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 반등세가 또 이어지면서 요 200일선을 확실하게 좀 뚫어내는지 요것을 체크 포인트로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무조건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현재 흐름은 2022년도 이때 길었던 하락장이 아니라 이때처럼 일시적인 조정장으로 끝나게 되면서 상승 추세를 재차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